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이번 주 블록체인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 확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튜닝 컴플리트하게 언어를 넣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먼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 스크립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뭐 있는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퍼블릭 키로 이제 어드레스를 주게 되면은 그 어드레스에 시그너처를 사인을 하는 걸 매칭을 시켜가지고 돈을 이제 지급하는, 이제 송금이죠, 일종의.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 트랜잭션이 거의 99%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 이외에도 쓰이는 스크립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개의 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데이터, 이게 스택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두고서 집어넣는 방식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그너처 데이터가 오고 퍼블릭 키 데이터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송금하는 사람이 그 집어넣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 주소에다가, 이 주소에 이 시그너처가 있으면, 뭐, 송금을 해라. 이제 거래를 해라. 이런 뜻이고요. 듀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퍼블릭 키가 여기 하나 더 복제가 됐고요, 지금.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시로 만들었습니다. 해시로 만들면 여기 이제 물음표가 해시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펍키 해시가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게 펍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걸 받은 쪽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펍키 해시가 맞는지, 이게 진짜로 맞는지를 그 체크를 해가지고 두 개가 맞다면, 똑같은지 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똑같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없어지고, 그럼 퍼블릭 키에다가 이제 시그너처만 맞으면 보내면 되니까 시그너처가 맞다고 하면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OK가 떨어지면 송금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받는 쪽에서 보내는 거고, 보낸 그 부분이고, 이쪽이 보내는 쪽에서 보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각각 두 개의 스크립트가 조합된 컴파운드 스크립트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거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스페셜 케이스에 이 pay to 스크립트 해시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요런 케이스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물건을 산 곳에서 바로 나한테 준다 그러면은, 이게 앨리스와, 이제 흔히 얘기는 앨리스와 밥이니까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빅박스라는 곳에서 빅박스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앨리스가 너 이제 그 송금을 할 테니까 나한테 퍼블릭 키로 어드레스를 줘 하면 어드레스를 주면 시그너처와 함께 이걸 보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거래가 되겠죠. 이 물건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밥이 그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돈을 갖다가 그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중간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멀티시그를 해야 되겠어. 시그너처를 여러 개 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너처에는 적어도 뭐 우리의 세 명의 어카운트 매니저 중에서 두 명은 오케이를 해줘야 이걸 승인을 하고 보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돼, 니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잘하는 거 잘 해주면은, 쇼핑이 좋을 거야. Thank you for,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한테 한번 사인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지. 이거 내가 알아서 다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상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솔루션으로 내온 게, 이제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되게 쉽게 돈 내고 싶어. 그냥 하나의 어드레스에다가 하면 안 돼. 아까처럼 하려면 여러 군데다 한 다음에 승인 받고 막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나온 게, 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스크립트, 그걸 리뎀션 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리뎀션 스크립트 자체에 대해서 해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시 값에다가 앨리스가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한 퍼블릭 키에다가 이렇게 뭐 제공하고 이런 복잡한 짓을 안 해도 되니까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밥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서 여러 개 있겠죠. 뭐 1번 매니저, 2번 매니저, 3번 매니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OK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거를 리딤 스크립트를 쭉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리딤 스크립트를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시그너처 스크립트 안에다가 해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해시를 그냥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어온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풀어내면은 이 안에 있는 리듬 스크립트가 풀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 입장에서는 얘한테도 가고 쟤한테도 가고 해서 OK가 떨어지면 얘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여기 이 밥한테 돈이 들어. 그러면 이제 물건을 갖다 보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pay to hash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된 pay to 스크립트 해시를 쓰는 경우가 뭐 전체 1%가 채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pay to 스크립트 해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그 스펙 안에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돈을 보내려고,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는 쪽에 복잡성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 이 받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들을 스크립트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시를 보내게 되면 그냥 보내는 사람은 거기에다 비트코인을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가지 장점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아웃풋 스크립트가 뭐 이제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해시에만 딱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잡성은 사실은 인풋 스크립트, 이 받는 쪽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하려면 거래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 문제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해시한테 한 번만 처리를 하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수수료라든지 복잡성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뭐 용도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조금 더 튜링 컴플리트한 제대로 된 언어였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사, 에스크로 서비스, 에스크로 트랜잭션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앨리스가 이제 어떤 물건을 밥한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밥한테다가 이제 그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밥은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앨리스한테 줘야 되겠죠. 당연하게 둘 사이에 뭐 신뢰도가 되게 높다면 먼저 보내고 받고 이걸 동시에 하든지 처리를 할 텐데, 근데 사실 신뢰관계가 없다고 치면은, 과거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전자상거래 돈을 먼저 지불하고 이 물건을 받는 이유는 아마존 같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거를 뭐 개런티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었다고 치면은 앨리스가 그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을 내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눈앞에서 보고 현물 거래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지불하고 나서 받는다 그러면 신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줬는데 이걸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간에 뭔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에스크로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간단한 스크립트죠. 예, 이걸 이제 이렇게 썼지만 이걸 한 몇 줄 정도로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디라는 사람이 일종의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pay x라고 하는 돈을 앨리스가 밥한테 지급을 하는데, 언제 지급을 하냐면은 앨리스, 밥, 주디 셋 중에 두 개가 시그너처가 완료가 돼서 두 개의 사인이 와야 되겠죠. 두 개의 사인이 와서 베리파이가 되면은,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건 괜찮은데 두 개가 되면 그 두 돈이 이리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주디가 봤을 때 이 거래가 정당했다 그럼 주디만 오케이 걸면은 그냥 뭐 앨리스가 됐던 밥이 됐던 돈을 페이할 수 있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밥한테 물건을 이렇게 지불하고 나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은 보통은 이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 리펀드를 한다든지 문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디가 이제 pay X to 앨리스라고 하는 돈 낸 거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요 밑에 거는 사실 앨리스가 사인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게 되니까 그냥 지불하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디가 보기에 앨리스가 리포트를 한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 둘이 동시에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야 네가 잘못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건 환불해야 돼라고 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케이스죠. 이렇게 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린 어드레스 문제인데, 뭐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그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패러다이 박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죠.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내고 싶어요. 근데 밥이 오프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밥이 블록체인을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트랜잭션이 거래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앨리스가 돈 비트코인이 나한테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믿고 이제 또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밥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그 커넥션을 뭐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체크를 못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나서서 은행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것 거래를 할 때 거래소에다가 이 경우엔 거래소가 은행이 되는 건데 거래소에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어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알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짓을 어떻게 하죠? 예,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거와 관련된 서비스가 그린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pay X to 밥, X를 밥한테 지급을 하는데 Y to 뱅크. 일단 돈을 Y한테 뱅크한테 Y를 주고 나서 더블 스펜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이 사인을 해가지고 밥한테 나중에 이제 밥이 은행에 언제든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돈을 받으면 되니까 밥이 은행의 사인을 받고 나서 돈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이 얘한테 돈을 주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 어드레스. 이 그린 어드레스를 받은 처리를 해주는 일종의 뱅크. 지금의 이제 거래소 모델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이유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제일 처음 이제 거래소가 열렸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마운트곡스예요. 이제 마운틴곡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킹을 당했잖아요.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취약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훨씬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활용을 해서 거래소라든지 보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트 부분인데요. 밥이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의 이 무선통신 사업자예요. 근데 앨리스가 분 단위로 돈을 측정을 해서 내고 싶어. 이 경우에 만약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분 단위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면은 이게 너무 많죠. 안 그래도 트랜잭션이 양이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든지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묶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input y, pay 100 to Bob and Alice, multisig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인은 앨리스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일단 10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밥한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밥은 언제 받냐 하면 이게 한꺼번에 이걸 분 단위로 예를 들어 1분 지나고 나니까 밥한테 1이 가서 99가 남았고 100이 간 다음에 일단 이걸 두 개를 쪼개가지고 앨리스한테 가거나 밥한테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앨리스가 사인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1이 밥한테 가고 2가 밥한테 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임돈을 하는 시점은 계속 하겠죠. 페이 42까지 갔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블록체인은 기록이 안 되죠. 왜냐면 한쪽 밖에 사인이 안 됐으니까 멀티시그를 해야 되는데 한쪽 밖에 사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데 밥이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2분 썼으니까 여기까지 지불한 거 내가 가져가겠어 라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양쪽으로 이 돈이 42 지급이 되고 58 지급이 되면서 이 블록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 단위로 거래를 갖다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피션시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위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밥이 만약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100을 걸어놨는데 앨리스는 이 돈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앨리스가 처음에 그 멀티 사인한 어드레스에다가 준 거는 계속 블록돼 있으니까 이게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못 받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앨리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이제 록타임이 되겠습니다. 록타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중간에 이 타임을 갖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스크립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점은 앨리스가 타임, 여기 until time t라고 하는 거를 걸어놓고서 이때까지 밥이 트랜잭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난 돌려받겠어 이런 뜻이에요. pay back to 앨리스 log until time t.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아까는 밥이 들어와가지고 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페이 42가 밥한테 가고 58이 앨리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이 타임이 t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밥이 거래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이 100이 전부 앨리스한테 돌아가가지고 거래가 없었던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밥이 처리를 안 한 거니까 밥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앨리스가 자기의 돈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들이 참가하는 일단 복권 같은 시스템 같은 거, 이게 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 멀티 스텝 프로토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인들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무슨 코인을 가졌는지에 대한 걸 이제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익명성 보장하기 위한 뭐 그런 종의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컨트랙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 튜링 인컴플리트 하니까 숫자적으로만 처리해야 되니까 그 범위에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75개 정도가 리저브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뭔가 시그너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추가로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이드 체인 형식으로 비트코인이 사이드 체인 형식으로 튜닝 컴플리트한 그 일종의 더더군다나 이제 솔리튜드 같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환되게 만든 프로젝트가 나왔죠. 이제 RSK 같은 프로젝트가 그런 것들인데 비트코인의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